검찰에 따르면 허인회가 녹색드림이라는 협동조합을 운영하는데 이 협동조합이 태양광 사업하는 협동조합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녹색나눔이라는 회사를 자기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지가 하는 협동조합에서 지가 최대 주주인 개인회사 녹색나눔에 불법 하도급을 갖다가 준 사실이 적발이 되었죠. 이것은 감사원의 10월 발표에서 적발이 되었는데요. 2018년 서울시로부터 37억의 보조금을 받으며 태양광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인에게 그야말로 특혜들을 몰아줬는데, 그런데 자기의 이제 개인 자회사인 녹색나눔에 하청을 몰아준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도 그 이후에도 계속 이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허인회가 녹색드림이라는 협동조합을 운영하며 직원 40명에게 수년간 월급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체불 임금 규모가 5억이라고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 임금 체불로 지금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고, 그래서 영장 실질 심사를 오늘 조국과 같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인회는 자신의 협동조합에서 특혜로 이 사업을 수주하고 그걸 가지고 또 자기가 대주주인 회사에다가 불법 하도급을 주고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서경원이라고 옛날에 농민운동, 가톨릭 농민의 운동을 하다가 북한에 방북했다가 오래 형을 살았던 서경원이 한테도 돈을 2억 빌려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안 갚아가지고 법정 다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임금 체불, 그리고 불법 하도급, 또 서울시로부터 특혜, 그리고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갚지 않은 혐의,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영장이 청구된 겁니다. 그래서 이 허인회는 서울시도 수사 의뢰를 했고 정부 보조금을 관리하는 한국에너지관리공단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태양광 사업이 허인회뿐만 아니라 이 정권의 실세들하고 다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이 허인회를 지금 조사하면서 이 허인회가 특혜를 받게 된 그 배경으로 일파만파로 번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정권이 원전 월성 1호기를 지금 문을 닫는 날 원전을 사실상 계속 이 정권 들어서 탈원전하는 이유 자체가 태양광과 한마디로 재생에너지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그 분야를 자기들이 다 해먹으려고 했다. 특히 환경운동인이 정치권 권달들이 그 분야를 다 장악하려고 했다. 이런 의심이 많았는데, 근데 원전 문 닫는 날 이 태양광 사업자 정치꾼 허인회가 지금 사전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 친구 옛날에 제가 방송에서 한번 비판했더니만 사람을 시켜서 뭐 자기가 입장을 밝히겠다 어쩌겠다 해서 내가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딱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고압적으로 놓던 친구가 영장이 청구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허인회가 아니라 허인회 뒤에 뭐가 있느냐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들이 현 정부 들어 온갖 특혜 의혹을 받아서 감사원은 서울시가 추진했던 이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 사업 추진 실태를 통해 서울시가 녹색드림 등 협동조합 3곳에 특혜를 줬고
녹색 드림의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을 모집 마감일인 2015년 9월 30일까지 갖추지도 못했는데 일부러 그 자격을 갖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업자로 이 선정을 해 줬습니다. 자, 지금 녹색 드림 관련 수사는 동대문 경찰서 등에서 하고 있는데 이 금방 끝날 사건이 아니라 한참 걸린다는 거죠. 자, 경찰 이거 들고 주물럭거리면서 시간 끌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검찰이 제가 볼 때는 이거 들고 전면 수사를 해야 되고요. 이거는 일종의 태양광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비리가 이 뒤에 숨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정권이 조국 한번 때 보세요. 그때 뭡니까? 수소전지 때문에 IFM인가를 갖다가 그 뭡니까? 조국이 하던 사모펀드 회사 코린코에서 그걸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스마트 시티하고 관련해서는 무슨 가로등 전멸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둑 같은 것들이 정부의 사업이 정해지고 예산이 정해지면 거기에 전부 그냥 뜯어먹는 놈들이 다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허인회가 그 많은 보조금을 받았는데 임금을 5억 체불했다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허인회가 받았던 정부로부터의 보조금과 지원금의 정치권으로 다시 흘러갔으니 임금 5억도 못 준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허인회 하나만 보면 이렇지만은 전국에 이 정권과 가까운 정치꾼들이나 브로커 건달들이 해먹은 태양광 사업이 얼마나 많느냐는 겁니다. 그걸 다 조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그래서 전체 태양광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태양광 복마전 수사 착수에 지금 화살이 지금 이제 쏴졌다. 이래 봐야 되는 겁니다. 자, 현재 검찰의 입장을 보면 24일 날 공수처 법안 중에 검경 등 수사기관이 공수처의 지휘를 받아야 되고 보고해야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그런 조항들 때문에 아마 검찰의 분노가 더 깊어졌을 겁니다. 처음에 공수처 설립에서 논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그야말로 검경이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비리를 가로채서 뭉개고 저거들 입맛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잡범들이나 수사하고 나머지 중요한 권력형 비리나 이런 것들은 너네들은 빠져라. 자, 이런 부분에 대해 검찰의 지금 분노가 폭발됐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송철호, 한병도, 송병기, 황운하 등을 피의자로서 수사를 하고 송철호의 경쟁자 임동호의 지금 집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거기에 송철호가 피의자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정말 웃기는 거는 이 임동호가 압수수색 당일인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출국을 했다는 겁니다. 해외로. 자, 이거는 과거에 조국 수사가 진행이 될 때 조국 관련 인사들이 해외로 출국한 것과 똑같은 거죠. 일단 도주해라. 임동호가 국내에서 입을 열기 시작하면 치명적인 소리가 나올까봐 정권이 해유해서 임동호를 밖으로 빼돌렸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임동호가 경선 포기 과정에서 한병도 전 정무수석으로부터 자리 제안을 받았다. 이런 부분이 지금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송병기 울산 부시장 일지에 임동호에 대한 비위 사실, 대선 자원봉사자 활동비 줄여 회계 조작한 것 문제 삼아서 공천 관련 민주당 당직자에게 전달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문재인 대선 때 활동한 자원봉사자 활동비 주려고 회계를 조작한 걸 전달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치사한 것들이죠. 자, 그래서 임동호를
경선에 배제하고 송초로로 그냥 단수 공천을 해버리는 배경에 이런 비리들이 지금 연관되어져 있다. 이런 거를 갖다 가지고 협박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검찰에 지금 울산 선거 조작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검찰은 아까 말한 태양광, 울산 수사에 이어서 지금 우리들 병원 수사도 조만간에 크게 진척시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지금 암호화폐 수사가 남아있고 신라젠 수사가 남아있습니다. 그 외에 또 지금 문재인의 각종 국책사업, 스마트 시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들기만 하면 엄청난 비리로 지금 터져 나올 겁니다. 과거 손혜원이 목포 근대 역사 거리의 집들을 독점한 걸 보면 이 정권의 고위 관계자들 대부분이 국가의 정책과 예산을 입안 단계에서부터 빼돌려서 그것과 관계되는 돈벌이에 눈이 멀었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 주식 투기에서조차도 부동산 투기에서조차도 그런 짓거리를 예사로 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정권이 대대로 밀어붙였던 태양광은 비단 허인의 뿐만 아니라 정권의 핵심의 뇌물 수사로 진행될 수 있고 업자들을 수사할 게 아니라 태양광 패널과의 유착 관계를 수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소하게 행해졌던 국책사업, 과거에 무슨 박근혜 정권 때 차은택의 무슨 창조문화융합센터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비리들이 지금 있을 것이다 보입니다. 심재철 의원은 지난 금요일 회의에서 우리들 병원 게이트와 관련해서 산업은행이 우리들 병원에 대출을 해주면서 SPC를 만들죠. 그거는 제가 오래전에 몇 달 전에 했지요. 그래서 그 SPC에서 ABS, 그러니까 이 자산담보부 정권을 발행해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SPC가 유한회사 특수목적법인인데 거기에 SPC한테 1,400억을 대출해주고 이상우는 이 대출금으로 자기 채무를 갚는데 최근에 산업은행 관계자가 심재철 의원실에 찾아와 이야기해 준 것은 이상우가 갚은 액수가 1,005억이다. 맞죠? 제가 그때 1,000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우가 지금 1,005억을 갚았고 아직도 빚이 395억이 비는데 상한 수수료 등 여러 비용이 36억에서 37억쯤 된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런데 이상우가 신혜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부채 액수가 한 1,000억 정도라 이랬거든요. 이상우의 부채가 이상우 말대로 한간에는 800억이라는 말이 있고 은행 부채가 이상우가 또 1,000억이라고 했으면 은행 부채 외에 부채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면 이상우가 1,000억에다가 수수료 한 40억 합치면 한 1,040억만 빌려가야 되는 게 맞은 거지요. 저는 800억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800억대만 빌려가면 되는데 1,400억을 빌렸다는 거예요. 왜 이상우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빌려줬는지를 밝혀야 된다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800억이 필요한데 1,400억을 빌려줘서 600억이 어디 갔냐. 공교롭게 이 600억은 대선 때 치르는 공식 선거 비용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SPC가 1,400억을 대출해 줬는데 나중에 이 SPC에서 290억을 추가로 대출해 간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SPC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또 SPC한테서 또 받아간다. 자, 그래서 이 290억이 어디 갔는지도 밝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리파이낸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지요. 그래서 2012년에는 1,400억, 2017년 5년 뒤에 대선이 있던 해에는
그게 뭐 한 1,000억입니까? 이렇게 이제 리파이낸싱을 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하고는 별도로 290억을 추가로 받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옵니까? 자, 이 부분이 뭔지 조금 규명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김현장 로펌에 60억 내지 100억이 지급됐다. 그런 말이 있었지요. 주간조선 보도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김수경이 이상호하고 이혼한 전 처지요. 그래서 이 김수경이가 경찰에서 진술을 했는데 김현장에는 9천만 원에만 줬다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게 심재철 의원이 말을 하기를 1,400억에서 이상호가 빚을 갚으려고 105억을 SPC에서 갖고 갔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수수료 이런 부분으로 이자 이런 부분으로 36억 7억 그리고 290억을 그 다음에 갖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1,400억을 빌린 데서 처음에 이상호의 빚 1,005억이 나갔을 거고 그 다음에 은행에 빌리는 수수료와 이자 등이 나갔을 거고 그 다음에 290억을 다음 단계로 또 가져갔고 그리고 다 빼고 나면 한 68억 70억 정도가 남는데 이거는 어디 갔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400억을 다 갖고 가는데 단계적으로 갖고 간 부분이냐 아니면 용도가 다르게 이상호는 지 빚만 갚는 액수만 가져갔고 그 돈은 사실상 딴 데로 직접 나가버린 거냐 그리고 또 남는 한 70억 정도는 어디 간 것이냐 지금 이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소리 산업은행하고 우리들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만 있다. 근데 정권 눈치 본다고 지금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실세들이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압수수색에서 꼬리만 열면 다 알려질 것이다. 이렇게 심재철 의원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양정철을 신혜선이 뱀이라고 하고 지난 16일 날 오늘 중으로 사과해라 했는데 양정철은 지금까지 말이 없습니다. 자, 신혜선 씨는 우리가 집회하는 날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에서 지금 진술을 하고 나왔습니다. 검찰의 우리들 병원 수사요. 지금 아마 제가 봤을 때 압수수색만 전개되면 상황 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